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새 정부가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변론 종결이 된 게 언제라고요? 1월. 2025년 1월. 판결은 뭐 2020 지금 25년 11월에 나왔지만 변론 종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중재인들이 뭐 이제 결정문 쓰는데 10개월이나 걸렸네. 근데 어쨌든 뭐 2025년 1월에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그걸로부터 5개월이나 뒤니까 새 정부가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웃긴 거죠. 운은 좋았다. 뭐 어쨌든 예컨대 그래도 그 뭐 새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누구인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는 뭐 잘못 나온 것보다야 그 좋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 2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 20억 달러 물어내라 그랬으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새 정부에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고개를 갖다 90도로 꺾겠습니까? 안 했겠지. 그거 봐라. 한동훈 봐라. 한동훈이가 그때 2억 달러로 끝내자고 했을 때 그거를 안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한동훈 물어내라. 뭐 네 월급에서 깔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새 정부에서 거둔 쾌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황당했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며칠 만에 싹 바뀌었어요. 이틀 만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한번 정성호 치고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그 주장을 다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민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갖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하신 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정성호가 한동훈 보고 잘했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대. 그 다음에 취소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한동훈을 갖다 이렇게 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인정하자. 그러면서 또 한 자락 쫙 가는 게 뭐냐면 취소 소송은 한동훈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서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한동훈 떠난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이 좀 덜한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대. 아이고 12월 3일 그 계엄 이후에 그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마무리가 됐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사과하는 거다.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한단 말이에요. 실수하면은 어떻게 그 사과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르게 다 인정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러면서 토를 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토를 답니까? 한동훈 잘했다. 이렇게 하면 뭐 민주당 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 뭐 민주당도 이제는 인정할 거 인정을 하네. 나아졌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도 한동훈이 떠난 이후에 본격 진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만 잘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n분의 1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전임자인가 뭐 그렇겠죠. 한동훈, 박성재, 정성호 이렇게 나가니까 그 공을 갖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9일이니까 엊그저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 그러면서 잘한 거는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도 또 뭐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냐면, 뭐 어쩌어째 한 다음에, 사실은 뭐 내가 새 정부가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한동훈도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한 2, 3일 전에 이야기인 거고, 그 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 한동훈도 잘한 거 맞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 한동훈을 만나게 되면, 언젠가 내가 한동훈을 만나게 되면 그때 잊지 않고 그때 ICSID 론스타 취소 신청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김민석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지금 대통령이 뭐 이집트, 터키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그 다음에 외교부 이런 담당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회식 한번 시켜줄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거는 뭐냐면요. 조국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딱 글을 올렸는데, 조국 치고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조국 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이거 그 론스타 이거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누구를? 1번 김진우 변호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김가뷰 변호사를 기억해야 된다. 아마 김가뷰 변호사님하고 조국 교수하고 법대 동기쯤 될 거예요. 동기 정도 되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는데, 누구는 이야기가 쏙 빠졌습니까? 한동훈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통 크게 하지. 그래서 물론 이제 조국 그 전 대표가 기분은 나쁠 거예요. 한동훈은 조국의 10년 후배거든. 그런데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국 대표가 뭐 범죄 몰수법 그 법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시고 잘못 읽으시고 판결문도 제대로 잘 안 보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이걸 딱 지적하니까 조국 대표가 할 말이 없는 거지. 나의 실수? 근데 한동훈이 자꾸 나와가지고 나랑 같이 토론하재. 그러면 어떡합니까? 토론에서 나가면은 둘 중에 하나지. 망신당하거나 아니면은 또 망신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결과는 똑같은 거지. 뭐 결과는 벗긴 검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상수 변호사하고 김규현 변호사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제가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밑에 있는 그 피레미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이다이는 일본 말이니까 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둘이 딱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꿍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국의 탈출군 뭐냐면 한동훈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동훈 칭찬했어. 그러면 뭐 어쨌든 한동훈이 그 붙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가면 안 돼요. 조국 대표님은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가면 안 되냐면, 나가면 또 망신당하니까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됐는데, 생각이 짧으신 것 같아. 저 같으면요, 한동훈 잘했어. 너무 잘했어. 따봉. 막 김민석 욕하는 거야. 민석아. 왜냐하면 두 사람이 뭐 대학 동기거든요. 82학번. 그러니까, 야, 김 총리 왜 그랬어? 이거는 한동훈 잘했다고 해야 돼. 그러면서 한동훈을 막 띄워줘.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한 그 몰수 추진 관련한 거를 옆으로 그냥 쓱 밀어넣는 거야.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런데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김진우 변호사 잘했네. 그 다음에 또 누굴 갖다가 칭찬을 갖다가 합니까? 김진우는 김건희 여사 오빠인 거고, 김준우 변호사 잘했다. 김가비 변호사 잘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태평양을 해임하라고 그랬대요. 이건 저 처음 봤는데, 쉽게 말하면은 1차 중재 판정 2022년에 그때 8월인가 9월인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날짜 보겠습니다. 2022년 8월에 ICSID 판정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 팩대빵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뭐 5% 손해봤다라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법무법인 태평양을 해임하라 이렇게. 왜 태평양을 갖다가 해임하라고 했냐면은, 태평양이 그 사건도 대리했었대요. 론스타하고 하나금융지주하고 사건도 대리했는데, 이거 이해 충돌이다 그러면서 2,800억, 그때 돈으로 2,800억 물어주게 생긴 게 태평양 때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법무법인 태평양을 칭찬하고 싶다. 최선을 다해준 법무법인 태평양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민주당은 태평양의 역할을 칭찬하고 특히 태평양 변호사인 민주당 정치인 김남희 의원입니다. 가족이 누굽니까?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막 홍보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태평양 막 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태평양을 띄워줍니까? 뭐 어쨌든 잘했으니까. 두 번째로 알고 봤더니 그거 이제 팀장 역할 했던 사람이 우리 김남희 의원님의 부군이시래. 그러니까 그 태평양은 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다 알아. 한동훈은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민주당은 나한테 론스타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해임하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압력을 가해왔대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라고 약간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없으시고 서울대 경제학과가 나오시고 돈도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다음 무지하게 샤프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했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2,800억 배상 결과가 나온 것은 태평양 때문이다 그러면서 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계속 쓰지 말라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공격했대. 그런데 한동훈은 왜 태평양을 계속 쓰기로 했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태평양이 과거 론스타와 그 올림푸스 캐피탈하고의 분쟁에 있어서 승리했대요. 그때도 올림푸스 캐피탈하고 론스타하고 붙었을 때도 상사 중재 판정에서 승소한 그러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하에 취소 소송에서도 태평양으로 하여금 계속 일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태평양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보니까 그 기사 같은 것들 쭉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그 페이스북에 첨부한 기사들을 갖다가 제가 다시 보니까 전성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옛날에는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제 전성인 교수님도 정년퇴직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 교수님인데, 그런데 이제 전성인 교수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ISDS까지 6개월이라고 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법무법인을 선정할지 백그라운드 체크를 잘 했었어야 됐는데, 법무부가 한동훈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러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송기호 변호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태평양이 의견서를 써줬는데 이 의견서 쓴 게 잘못 썼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갖다가 쓰면은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전성인 교수와 송기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이거를 한동훈이 또 국민들한테 잃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은 이용우 국회의원 2022년 10월 5일에 이용우 의원이 뭐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냐면, 법무법인 태평양이 론스타 분쟁에서 그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는데, 이거는 그 태평양이 하나지주의 그 법률 대리인으로서 정부 측에 불리한 주장을 계속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태평양이 그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이거를 국무조정실에서 미리 체크를 갖다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무조정실은 태평양을 로펌으로, 그 정부 대리 로펌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용우 그 의원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2022년 당시에 김남희 그 의원은 그때 서울대 로스쿨에 그냥 임상 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가 그랬겠죠.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월급을 좀 덜 받아도 우리 남편이 잘 나가니까 우리 남편이 연봉 많이 벌어오겠지. 그러면 난 뭐 참여연대 같은 데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일하면서 뭐 애들도 키우면서 그 다음에 공익적인 활동하는 변호사 타이틀도 얻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김남희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 뭐 사명감이 있었겠지. 내가 참여연대 그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겠지. 뭐 저같이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김남희 의원님의 부군 되시는 김준우 변호사님은 태평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에이스 뭐 변호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다 변호사였으면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가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저냥 뭐 남들보다는 더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때 이런 이야기를 김준우 변호사가 김남희 당시 변호사한테, 교수한테, 뭐 임상 교수한테 이야기했겠죠. 이야기로 보니까 민주당에서 자꾸 태평양 말고 우리가 그래도 95% 이겼는데 우리 자르고 뭐 다른 데랑 하라고 그러네. 어디랑 하라고 그럴까? 뭐 지평이랑 하라고 그럴까? 좀 민주당 색채가 있는 뭐 그런 데랑 하라고 하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열 받네. 뭐 이런 이야기를 부부지간에 밥 먹으면서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태평양에 감사하고 태평양을 그 능력이 있다라고 받고 태평양을 해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압박을 내가 이겨냈다. 그런데 지금 태평양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김민석 그 총리의 페이스북 보면요, 아예 그냥 이름도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법무부에 누구, 뭐 외교부에 누구, 그다음에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민주당에서 태평양 자르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었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심지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태평양만 칭찬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몰랐겠지. 조국 전 대표가 그 뭐라 그럴까, 민주당에서, 뭐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그 태평양을 자르라고 했던 거는 몰랐겠지. 근데 어쨌든 태평양이 잘한 거는 사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일 씁쓸했던 건 뭐냐면요, 그 뭐가 제일 씁쓸했느냐, 사실은 저기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김민수 최고가 있잖아요.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뭐 그 다음에 뭐 방송도 몇 번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막 스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법전 TV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온 적은 없었죠. 제가 작년 총선 앞두고 뭐 몇 명, 뭐 정광재 그 대변인이나 하문경 선배나 그다음에 이렇게 몇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은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젊고 파이팅 넘치고 애도 많잖아. 애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고등학교 다닐 때 김민수 최고위원을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노현정 아나운서 재벌집에 취직간,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봤어요. 뭐 이렇게 뭐 짤 같은 거 막 떠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뭘 봤냐면은 TV는 사랑할 식구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반갑다 친구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에 김민수도 젊고 노현정도 젊었을 때, 뭐 아직 뭐 20대나 한 30대 정도 됐을 때, 그때 해가지고 저런 놈 그 시절도 있었네, 이렇게 해서 좋게 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냐면, 가로치고, 그러니까 따옴표하고 따옴표 닫고 가로운 론스타 영웅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 그러니까 한가로운인데 그 한에다가 따옴표를 딱 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스스로 론스타 영웅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정권이 일으킨 문제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6조 원대 ISDS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2,800억을 배상하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선방했다. 론스탄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22년이 걸렸다. 뭐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민주당을 깠지. 민주당은 숟가락 얹지 말고 반성해라. 뭐 여기까지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썼느냐면 김민수 최고가 웃긴 게 아니라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 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품이었다. 20년간 4개의 정권, 수백 명의 실무진, 국제로펌, 수사기관, 사법부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층층이 쌓아 올린 종합방어전이었다. 특정인 한 명에게 그 치적을 갖다가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전우의 시체를 밟고 마지막 깃발을 꽂으며 이성은 나홀로 함락시켰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뭐 그 다음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런 글을 올렸어도요. 이게 유치한 거지. 그런데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글을 갖다 올린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망조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이런 걸 갖다 떠나가지고 저도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론스타 관련해가지고 최고 1등 공신이 누구냐? 김갑유겠습니까? 김준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건에 있어서 승소한 데 있어서 최고의 공신은 누구냐면 제가 봤을 땐 한동훈이거든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론스타 사건에 있어서 한동훈의 공이 최소한 한 40%는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60% 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 승소를 갖다가 한 건데 어떤 공이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티증권 털어가지고 자료를 이만큼 확보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검사 어리버리한 검사가 들어갔었으면 물론 다른 검사가 갔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지. 그 다음에 제가 한동훈이었으면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김준우 그 변호사도 조마조마하게 결정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관한테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딱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님 뭐 이거 95% 우리가 95점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잘했네 그러면서 술 한잔 할까? 그러면 너도 술 안 마시지? 너 콜라 한잔 줄까?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동훈이 뭐 맞습니다. 95점이면은 선방한 거고 국민들도 기뻐하고 저 기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를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한 장관 그러면서 뒤질래 막 이러면서 끝까지 못 먹어두고 해 끝까지 이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알았어 해. 어려운 일 잘 알아서 하려고. 저도 제 밑에 있는 어쏘 변호사가 제가 내일이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어려운 소송을 이겼어요. 어떤 소송이냐면 지금 김 부장 그 상가 분양 잘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퇴직금 왕창 날렸나? 그 동영상 그 정리한 건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얼핏 뭐 이렇게 제목 보니까 뭐 김 부장 뭐 상가 샀는데 뭐 잘못 샀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요. 그것도 한 2년 3년 그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겼어요. 그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계약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김 변호사가 김 부장이 아니라 김 변호사가 김 장관도 아니고 김 변호사가 그거를 쫙 이겼어요. 쫙 이겨가지고 제가 기분이가 좀 좋아.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김 변호사가 어이 그 변호사님 뭐 그 옛날에 제가 대표였으니까 대표님 그러면서 이거는 뭐 요 정도 이겼는데 95점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우리 김 변호사가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더 젊은데 더 똑똑해. 확실히 후생이 가외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 변호사가 그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어. 나는 뭐 유튜브도 해야 되고 방송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김 변호사가 그 우리 집사람이랑 잘 상의해가지고 알아서 결정해. 그러지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한동훈이 저기 뭐 윤석열이나 저나 뭐 비슷했겠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때 95점으로 마무리하자 그랬으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김준우 변호사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공은 뭐냐면은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쫙 미리 변호사들이 쌓을 수 있도록 그거를 잘 만든 거예요. 뭘 잘 만들었느냐? 무기 같은 것들을 쟁여놓은 그 공이 75점이고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결정을. 어떤 결정을 내려줬느냐? 간다. 끝까지 간다. 못 먹어도 고다. 한동훈한테 그런 면이 있었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이용우 의원 뭐 누구 뭐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야 태평양 가지고 되겠냐? 뭐 3천억 뭐 배상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뭔 소리냐? 뭐 김현장에도 훨씬 그 유능한 변호사님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는 태평양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데 김민수가 젊은 정치인 김민수가 애가 4인가 되는데 5인가?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더 웃긴 건 그냥 웃긴 것도 아니고 더 웃긴 거는 론스타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특정인 한 명이 지적을 본인에게 돌리며 영웅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의도적인 폄훼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국민의힘은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은 스텝이 꼬였었어요. 누구 때문에? 김민석 때문에. 김민수가 아니라 김민석 때문에. 왜 꼬였습니까? 새 정부가 대외 부분에서 거둔 캐고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웃기는 거지. 쟤네들 참 진짜 웃긴다. 그런데 태세 전환을 빨리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 한동훈 만나면 잘했다라고 나 칭찬해 주겠다. 훨씬 모양이 좋잖아요. 정성호 그 장관 승소 가능성 매우 낮고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라고 우리 민주당에서란 말은 빠졌지만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 인정한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 가능성을 믿고 높지 않다라고 보여졌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간 거는 소신 있는 결정이고 잘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거 얼레리 꼴레리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정신 차렸네.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좀 달라졌나? 경계해야 되겠는데? 무서워지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처럼 김진화하고 김가뷰만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조국이 조국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더 웃긴 게 한가로운 사람이다. 특정인 한 명이 서사를 만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좋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성할 그 정치인으로 대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그다음에 뭐 싸울 땐 싸우고 파이팅할 땐 파이팅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은 한동훈한테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의 그 구태의연한 정치인들하고 개딸들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겠냐고. 김민석이나 김민수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누구 지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한동훈에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도 크다고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다음 제가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의 빌 붙어가지고 그럴 생각 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안 봐요 저는. 제가 장동혁 눈치를 보겠습니까? 한동훈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출세하고 이 정도면 출세했지. 제가 지금 구독자가 36만 6천 명 넘었나? 어쨌든 이렇게 또 그냥 많이 봐주시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출세했고 애들도 이제 다 커가고 그러니까 저 욕심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하고 잘 못한 건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속이 꼬여가지고 이러한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몰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냥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잘한 건 잘한 것이다라고 좀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